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요즘 정말 매일같이 덥다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런데 사실 체감온도를 더 높이게 하는 그런 아주 더운 그리고 아주 화가 나는 그런 뉴스들 때문에 뭐 이 여름 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굉장히 갑갑한 뉴스가 네. 더 열을 받게 하는 어떤 거요? 소비자로서 예. 택배 대란이 일어났다. 택배. 라고 해서 예. 듣는 순간 꽉 막혀 있는 물류들이 떠오르면서 예. 갑갑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일단은 좀 사태가 진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뜨긴 했는데 이 사안을 자세히 보니까 네. 만만치 않게 굉장히 쌓여 있는 논쟁거리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배송을 하겠다고 해. 근데 왜 안 주는데? 물건 이거 풀어가지고 우리한테 주십시오. 우리가 배달할게. 자기 물건 10개, 3개, 5개 가지고 나가서 배송하면서 자기 물건 구역에 들어오는 거 찾겠다고 노력하는 조합원들은 뭐냐고 해. 그거는 왜 생각 안 해주십니까? 지점장이 그거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쪽으로 가세요. 그 진해 남양동 324의 7번지인가 그거 가면 차 잡아놓은 거 있어요. 현장을 목격한 것도 저희가 밤샘 어제부터 한 오후 4시부터 일단 고정 차량을 정해서 잠복을 했습니다. 잠복을 해가지고 오늘 오전 6시에 움직이는 걸 쫓아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차 작업하는 거를 이제 목격하고 저희 물량을 달라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새벽에 뭐 찍은 사진 같은 거 없습니까? 동영상에? 네, 있습니다. 요 터미널이 아닌 거잖아요. 네, 여기 지금 이 현장입니다. 터미널처럼 다 있네요. 차들이 뺑 둘러가지고 몰래 하는 거죠. 저희도 궁금합니다. 왜 저희 물건을 개인 사유 주차장 같은 데서 하차를 해서 대체 배송을 하는지. 사천, 진주 수목원, 시골 산중터, 하천가역 비정상적인 도대체 거기서 정상적인 분류 업무를 택배를 분류 업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서까지 저희한테 주십시오. 저희가 배송을 할 테니까. 저기 다 저희 노조원들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안 주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행위는 이건 절대 위법 행위가 아닙니다. 전애들이 볼 때는 불합리할 뿐이지 이 행위 모든 결과는 고객들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 깨끗한 터미널을 놔두고 이런 데 와서 그 짐을 저희들이 말하는 빼돌리기를 한다? 왜 그럴까요? 왜? 처음에 수수료 협의에 대해서 협의가 안 돼서 저희가 그러면 분류 작업이라도 좀 개선을 해달라. 분류 작업은 하지 않고 배송 업무만 하시겠다? 하루에 시내 그 터미널에 대략 한 3만 개쯤 오는 상품을 분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분들 협조가 없으면. 우리의 고유의 업무가 아닌 분류 작업 개선해달라. 5시간, 7시간은 노동의 대가. 지급할 의무가 저희들에게는 아직 없습니다. 일을 정상적으로 하시면서 그분 의논을 해서 좋은 방법 찾는 게 맞는 거지. 일하면서 개선을 하자. 정말 좋은 말입니다. 10년간 일했습니다. 일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도 바뀐 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7월 20일까지의 상황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약 20일 정도 택배를 제때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실제로 우리 소수의견 4회 때 더 테이블에 출연하셨던 10년차 택배기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분류 작업이 공짜 노동이라고 해서 무임금으로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6시간을 하든 8시간을 하든 그냥 나가야 되는 입장에 있는 저희들인데 이 모든 부분이 무임금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조가 지난달 6월 30일 날 하루 동안 공짜 노동에 대한 분류적 개선을 요구하면서 경고 파업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업무에 복귀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택배 물량이 자기들에게 배정이 되지 않아서
그동안 택배가 좀 지연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단 하루 파업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그 택배 노조원들의 탓인 것처럼 불법 파업으로 이제 원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네요. 네네. 네. 7월 18일 날에는 그 영남권을 포함한 전국에 있는 노조가 지금 결성되어 있는 각 지부에서 다시 파업을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민중당에 있는 김종우 의원이 노조와 그리고 CJ 본사 측과 중재안을 마련해서 지금 정상화 구두로 합의가 돼 있는 상태고요. 네. 현재 대리점주와 어떻게 앞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택배기사분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다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 원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 특수고용 노동자는 사실 뭐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처럼 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이게 되게 애매한 위치예요. 그러니까 노조법에서는 노동자인데 예.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자는 아닌.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 그 논란이 됐던 부분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 거네요. 뭐 전국이 뭐 다 있을 텐데 택배 업무야 뭐 모든 곳에서 할 텐데 창원, 김해, 울산, 경주에서만 그랬을까요? 택배 업무의 양상이 뭐 지역별로 크게 다르진 않지만 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의 차이가 있던 것이고 보니까 뭐 창원, 김해, 울산 노조원 수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택배 노조원의 수가. 예. 예. 그래서 이 보니까 택배 연대 노동조합이 지난해 11월에 인가를 받았는데요. 한 7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노조원이. 그중에서 무려 230명, 상당히 큰 비중이 부산, 울산, 경남의 조합원들이었고 CJ 입장에서는 조합원들이 많은 곳을 일단 목표로 해서 그래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라고 해서 조합원들 노조를 고사시키기 위한 작전을 진행했다라고 네. 지금 노조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택배업계 1위 CJ 대한통운이 일부 택배 상자에 별, 하트 표시를 찍고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이제 벌표가 찍혀 내려왔어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처음에는 뭐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국은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아 이게 노조와 비노조의 구분을 두고 이제 탄압을 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했었구나.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배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별표를 뭐 본사에서 했습니다만 체크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유동 창원, 울산, 경주, 김해 그러니까요. 그 이유를 잘 그 이유를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노조원 확보가 여기밖에 안 됐어요. 자, 방금 대리점장 목소리를 들으셨는데 뭐 아주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조원이 여기 많아서 그렇다. 그래서 물량 빼돌리기가 창원, 김해 위주로 이루어졌고 그 아까 이제 노조원이 배달을 해야 할 물품에 어떻게 표식을 한 거죠. 별 2개를 찍어가지고 택배업계에서는 이 별 표시가 그야말로 낙인 같은 거였던 거죠. 예. 표시를 해두는 것이죠. 이거 노조 거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보내라. 처리 방법은 우리가 직영기사를 통해서 배송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택배 회사를 통해서 배송을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예. 사람 죽인다! 사람 죽인다! 나오라니까! 전체!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이 테이저건까지 과연 필요했었던가? 지금 과잉 진압 논란도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원청인 CJ 대한통운과 노조가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택배 노조는 현장에 복귀를 했고요. 사측은 그간 노조원 배제시키고 대체 배송했었는데 그거 중단하고 노조가 제기했던 문제는 뭐 향후 노사 간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히 논의하자. 이렇게 중재안을 도출을 했는데 뭐 노조가 애초에 그 핵심 쟁점이다 하고 말했던 분류 작업에 대한 이야기는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일단 택배가 어떻게 여기까지 배달되는지 그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요. 네. 3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일 위에 택배 본사가 있고 중간에 대리점 그리고 대리점에 소속돼 있는 택배 기사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7시간의 무료 분류 작업.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측은 대리점이 해결하면 된다. 그리고 노조는 어차피 본사에서 이걸 책임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데요.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7시간이 어느 기간에서 7시간인지 궁금해요. 하루에 7시간이 네. 하루에 7시간이죠. 아침 7시 출근을 반에 해서. 출근을 해서 우리 보통 노동시간이 하루에 8시간이잖아요. 네, 이분들은 개인 사업자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8시간 근무를 적용받지는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물리적으로 7시간이라고 한다면은 네. 도대체 몇 시간을 노동을 한다는 것인지 그 14시간. 기본적으로 14시간 네네. 이상씩 근무를 하신다는 거죠. 요즘에 집에 가보시면 택배가 저녁에 배달되잖아요. 맞아요. 예. 아침 일찍 오는 택배는 없습니다. 그 시간에 다 분리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7시간이라고 따져보면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정도. 그러니까 거의 2시쯤부터 이제 상체에서 출발하시면 8시, 9시까지 업무를 하신다고 해요. 좀 놀랍네요. 저는 계속 궁금했어요. 하루에 7시간의 분류 작업에만 할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만큼 택배 물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논란도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택배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죠? 규모가. 2007년도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면 그 당시 매출이 한 2조 2천억 원이거든요. 물동량은 한 8억 8천만 박스. 근데 2017년 작년에는 매출이 5조 2천억 원이에요. 매출은 10년 2배가 사이에, 네, 예. 매출은 2배가 늘었고 물동량은 23억 박스. 택배량은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예. 네, 매출이 조단이고 그리고 물동량이 억 단인데 이게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죠. 예. 택배를 한 달 동안에 어느 정도를 수령하는지를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보통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해봤더니 가장 많이 받는 계층은 역시 집에 계시는 가정주부가 예.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사무직,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구매를 하는 그 직군을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사무직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전 국민이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편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시간은 없고 그런 네. 분들이 온라인 쇼핑을 해서 택배로 받는 게 뭐 너무나 일상화가 돼 네, 있어서 우리 집만 하더라도 그 시장 가는 걸 예, 온라인으로 구매를 다 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기가 최근에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 택배기사분이라고. 네. 그게 이제 우리의 완전 일상 문화로 자리를 맞아요. 잡은 것이죠. 그 제가 집에 퇴근하면 집에서 에이 이러는데 택배 아저씨 띵동 들면 와 산타클로스. 예, 저는 퇴근하면은 경비실에 들러서 올라가는 게 거의 그 일상화돼 있습니다. 예. 저 택배로 퇴근하기 전에 받는 거. 들어가서 택배 들고 와 이렇게. 네. 그럴 때는 환영받으시는 거죠. 저를 환영하는 게 아니고 택배로 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그 한 10년 사이에 이 물량이 택배 물량이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10여 년 전에는 규모가 작으니까 한 2-3시간이면 끝나니까 이루어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지금 그 7시간이나 분류 하는데. 작업을 예. 아 이건 우리 할 일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대가를 어떻게 받고 있느냐. 총액 자체가 아까 얘기 나온 분류비, 이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원인이죠. 분류의 그 노동의 대가가 이 단가 안에 들어가 있느냐. 네. 이게 과연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면서 일을 시키고 있는가. 예, 이게 가장 큰 쟁점입니다. 택배 종사원으로서 택배 분류 작업은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업무이십니다. 이분들과 저희 대리점과의 계약서에 보면 그 본사에서 나오는 수수료의 얼마간을 대리점에서 대리점 운영료로 받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 사원들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요 분류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물류비에 분류비가 포함되어 있다. 근데 저희들이 한 사람 앞에 개당 수수료를 받게 되면 평균적으로 750원에서 800 얼마 정도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이 안에 800원 안에 7시간의 노동의 대가가 어디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죠. 수수료의 어떤 항목에 그렇게 분류비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수수료의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택배 산업이 생긴 지 24년 정도 됐는데 대략 20년을 넘게 이 부분은
묵시적인 합의하에 일을 했었고 관례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관례.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루어지는 것은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측에 그냥 노무를 제공한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관례라는 입장으로 지금 택배산업이 발전했고 장시간 근로시간이 늘어났는데도 관례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20년 넘은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계약서상을 좀 따져보자면 분류비용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다는 거죠. 네. 처음부터 이게 분류는 누구 업무야라고 정하지 않고 택배 업무를 시작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택배 노조에서는 택배 기사의 주된 업무는 그야말로 배송이다. 분류 작업은 추가 노동인 만큼 분류 전담 직원을 뽑아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가를 주든지 아니면 아까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다는데 그럼 도대체 얼마가 이 분류비인 것이냐 그 내역을 제시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요구 같이 들리긴 하는데 실제로 우체국에서는 분류 전담 직원이 따로 있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물건의 분류 작업이 새벽에 이루어지는데요. 그 전담 직원들을 준 공무원식으로 뽑아서 건 바이 건이 아니고 월급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 기사들은 7시 반이나 8시에 출근해서 자기 해당 지역에 있는 물건만 바로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 업무를 엄연히 똑같은 동종의 업계에서는 따로 두고 있는데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 법적인 판단은 어떻습니까? 택배 업무 범위에 대해서 나온 법적 판결을 보니까 집화, 배송, 그리고 그 밖의 부수 업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법부에서는 그 밖의 부수 업무에 분류 작업이 들어간다라고 일단 해석해 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 묵시적으로 합의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분류 작업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런 판결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판결의 당사자들을 보면은 노동자는 아니었고 대리점주와 본사 간의 어떤 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택배 기사를 주체로 놓고 봤을 때는 또 다른 해석의 여지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새로 입법을 하거나 아니면은 새롭게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다.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지금 뭐 재고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자동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류 또한 충분히 자동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되지 않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실제 본사의 입장은 자동화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힐스터라는 기계를 저희들이 지금 창원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대략 수천억이 들어가는 일들인데 이건 역시도 저분들이 말씀하시는 분류에 대한 어떤 노동 강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사에서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던 부분이고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이게 힐스터가 도입되면서 대리점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근데 그 현장에서 결국은 자기 물건을 7시간, 5시간 동안 끌어내야 되는 것은 오로지 조합원들의 몫이거든요. 정말로 힐스터가 도입돼서 자동화가 된다면 개별적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만큼 허브가 빨리 돌아감으로 해서 물동량이 빨리 움직이니까 2회전, 3회전 배송을 요구합니다. 많은 양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동의 대가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다 전가되겠죠. 이게 무턱대고 자동화되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남아있는 뭐 손으로 해야 될 일들 그리고 그 기계 한계 이런 것들 같이 봐줘야 되는데 마치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까지는 왜 또 그 자동화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이렇게 대란이 일어나고 말썽이 되니까 도입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시기적으로. 예. 근데 또 하필이면은 이번에 그 사태를 맞이하면서 경제지 위주로 힐스터를 홍보하는 듯한 기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 기사만 읽은 분들은 아니 이런 것도 있는데 왜 택배 기사들이 저러지? 그래서 무턱대고 이제 자동화됐기 때문에 문제가 다 풀렸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니고 현장 또 면밀하게 검증을 해볼 일입니다. 현재 CJ 대한통운 택배 시장 점유율이 47% 차지하고 있다는데 뭐 그동안 성장세로 봐서는 올해 50%를 넘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업계 1위인데 택배 시장 체질 개선에 조금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네. 반대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네요. 그 1위를 만드는 방식에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될 거예요. 단가를 결국에 다른 업체보다 낮게 책정해서 예. 소위 가격 경쟁력을 갖고 승부를 해왔던 것이고 그러면서 이게 너무 편하게 왔던 거예요. 개인 사업자 그냥 써서 단가도 낮게 주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분류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렸으니까 그냥 은근슬쩍 예. 살짝 끼워 넣게 해가지고 일 줬다가 그게 불어나 버리니까 감당하기 어려워진 이런 상태인데 다시 한번 이제 지금까지 택배 업체의 성장 이 가도를 다시 돌아봐야 된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한 언론 보도를 보면요. CJ 본사가 대리점주에게도 갑질을 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계약 기간을 1년이나 2년 단위로 하는 게 일반적인데 계약 기간을 3개월로 줄여요. 네. 3개월? 네. 초단기 계약을 맺는 겁니다. 단기 계약을. 그거는 대리점에게 3개월 끝나면 다시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무언의 압력인 무언의 거예요. 압력일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그 분류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을 투입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다회전 배송을 택배기사한테 시켜라. 물량을 빨리빨리 처리하라라고 압력을 넣는다고요. 그 실제 본사에서도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대리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게 그 당시 인터뷰했었던 전 대리점주의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 별 달린 택배가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라면서 소수 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별을 2개를 다셨는데 그러면 이제 또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사측에게 주문을 드리면 별들에게 물어봐. 노동자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더 진지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진지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 진지합니다. 별들에게 물어봐. 진지한데 근데 일반적으로 그 노동관계, 노동조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명확한 그 서로 합의된 부분들이 없으면은 대부분에 있어서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기 마련이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암묵적 합의가 아니라 이제는 명시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